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결혼하면서 저에게는 귀여운 조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조카가 점점 귀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조카의 엄마인 새언니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빠가 출장이 많은 직업인 탓에 새언니는 힘들었는지 저희 집에 자주 왔고,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찾아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새언니가 오는 날이면 더욱 잘해줬죠. 하지만 그럴수록 새언니의 행동은 점차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새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무조건 하는 짓은 낮잠부터 잔다는 것입니다. 한번 눕기만 하면 기본 서너 시간 정도 자는 거죠. 아기 키우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제가 밥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뒤치다꺼리하는 기분이 언젠가부터 들더라고요. 너무 얄미워서 말해야겠다 하면 엄마는 옆에서 다음엔 하겠지 하며 말리셨습니다.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분란 만드는 건가 싶어서 저도 참았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어린아이다 보니 놀다 보면 어질러 피우고 하는데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문제는 새언니의 태도였죠. 새언니는 늘 지우나 어지럽히면 할머니 힘들어 말만 하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하는 거죠. 새언니와 조카가 집으로 가고 나면 치우는 건 늘 저희 엄마 몫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새언니가 왔다 간 날이면 물리치료 다니시기 바빴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날이면 엄마 대신 치웠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지훈이 외할머니네는 안 가요? 외할머니도 지훈이 보고 싶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새언니의 대답은 우리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친정 가면 제가 뒤치다꺼리 다 해야 해요. 힘들어서 지훈이 데리고 절대 못 가죠. 가면 개고생해요.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픈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싶었죠. 어느 날은 대뜸 전화하더니 어머님 지훈이가 김밥 먹고 싶대요. 김밥 좀 해주세요. 라면서 연락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김밥 재료 사러 가야 한다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고생시키기 싫어서 엄마 내가 김밥 재료 준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라고 말한 뒤 근처 분식점에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새언니가 와서 김밥을 먹자마자 어머님 이 김밥 직접 만든 거 아니시죠? 이거 딱 먹어보니 사온 김밥인데요? 직접 안 하셨어요? 얄밉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언니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밥 만들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엄마가 힘들어해서 제가 주문했어요. 이 집 김밥 맛있다고 평 좋아서 시킨 거예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데 새언니는 아가씨는 아예 안 키워서 모르나 본데 사 먹는 음식이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는데요. 그리고 전날에 미리 전화드렸으면 준비 좀 해주시지. 여기 와서 밥 먹는 이유가 건강식 먹으러 오는 건데 모르셨어요? 다음에는 김밥 사오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세요. 사 먹는 거였음 제가 직접 사 먹었죠. 하며 얄밉게 말하더라고요. 조카와 새언니는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와요. 주말까지 올 때도 많아서 집에 있으면 쉬는 것 같지 않았죠. 와서는 아이 맡기고 약속 있다면서 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 하나가 터져버렸죠. 조카는 저녁 8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새언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확 꺼버리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행동할 때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그래도 아이 육아 중 하나인 잠자리 훈련에 대해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야근하고 오셔서 일이 아직 덜 끝났는지 서재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휴대폰에 벨소리가 울렸고 조카가 그 소리에 깼더라고요. 언니는 나오자마자 아이씨, 누구예요? 지훈이 자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 벨소리도 안 꺼놓고 한 번 깨면 재우기 힘든 거 모르세요? 하면서 소리치는 거죠. 저는 바로 아빠의 일 때문에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닫혀있고 바로 받으셔서 얼마 소리도 안 났는데 그것 때문에 깬 것 같지 않은데요. 하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는 아가씨가 뭘 알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 아이인데 기껏 재워놨는데 언제 또 재워. 아씨 짜증나. 하며 화내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새언니한테 저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성인들한테는 저녁 8시면 늦은 시간 아니고 아빠가 일 때문에 전화 받으신 건데 전화도 맘대로 못 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대화가 들렸는지 아빠가 거실로 나와서는 새언니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때 무음으로 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다고요. 새언니는 다음부터 조심해주세요. 애 재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에 못 자면 아버님이 직접 재우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말했죠. 언니, 우리 집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아무리 시어머니 싫다는 사람 많지만 우리 엄마가 못된 시어머니도 아닌데 며느리가 어쩜 시어머니 힘든 건 눈에 보이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도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툭하면 애 맡기고 놀러 다니잖아요. 언니네 친정 엄마만 소중해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 저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렇게 유난스럽게 할 거면 앞으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저도 지훈이 오면 좋긴 한데 주말에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눈치 보여서 생활할 수나 있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 생활 패턴에 애를 키우시던가요? 언니네 육아 방식은 언니네 집에서나 하세요. 여기서까지 하지 마시고요. 라고 그동안 답답함을 호소했죠. 그랬더니 새언니는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해줘요? 그리고 아가씨 싸가지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싸가지?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누군데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요. 언니야말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전화벨 소리 났다고 아이씨라고 하면서 소리쳤잖아요. 그건 싸가지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하고 말했죠. 제가 열받아 소리치는데도 새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버릇없이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였죠.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놀란 엄마는 방에서 나오더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했고 아빠는 제 얼굴을 보고 괜찮냐 하셨죠. 새언니는 왜 자기한테만 뭐라 하냐고 삐져서 조카를 데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연락도 없이 오빠 부부가 찾아왔고 새언니가 어떻게 말했는지 오빠는 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손윗 사람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따 대고 반말을 해 하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엄마는 네 동생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욕부터 하니? 오빠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얘를 하도 감싸고 도니깐 버릇이 없는 거야. 엄마는 너는 새아가가 우리 집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 하며 새언니를 보면서 너네 자식이 귀하듯 나도 내 딸 귀해. 얘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감히 손찌검을 하니? 나도 그딴 며느리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 오빠는 손찌검,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보며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말이랑 다르잖아. 똑바로 말 안 해? 라고 하면서 언니에게 고함쳤습니다. 새언니는 그제서야 여보, 그게 아니라 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는 가족들 간에 이간질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우해주겠다고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내가 웃음니? 시어머니 노릇 안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했건만 아주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새언니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만만하게 봤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한테 버릇 없게 한 건 맞잖아요. 왜 다들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집 대문 번질나게 방문하지 말고 명절 때만 와라. 우리가 눈치 보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니? 애는 너네가 낳았으니 너네가 봐야지. 왜 툭하면 우리한테 맡겨. 그렇게 알고 이만 우리 집에서 나가렴. 엄마의 말이 끝나자 오빠는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새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저에게 사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아빠는 그래, 알겠다. 사과 못하겠다면 나도 내 딸한테 함부로 하는 너를 가만둘 수 없구나. 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며 오빠네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 부부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고 갑자기 새언니와 오빠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어 보고 있던 저에게 아가씨, 그날 제가 때린 거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했고 옆에 계신 부모님께는 어머님 말씀대로 명절만 올게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며칠 사이 마음이 바뀌었나 싶었죠. 내용을 알고 보니 오빠네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사놓은 아파트로 아무런 지불 없이 오빠네가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새언니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곤 아빠가 홧김에 부동산에 내놓았나 봐요. 그것도 모른 새언니는 부동산 중개인이 배를 눌러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빠는 나는 그날 너가 한 행동,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했던 모습들 보면서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너네한테 다 퍼졌나 생각이 들더구나. 마음 바뀔 생각 없으니 한 달 이내로 이사가라. 새언니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에게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소리치며 나갔고 새언니는 오빠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결국 오빠네는 세입자가 들어오자 이사를 갔고 대출이 안 나와 오빠가 부모님께 무릎 꿇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했습니다. 새언니는 자신의 복을 자신이 걷어찬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버스 떠나기 전에 잘하라는 소리가 있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